환자분께서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모든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입니다. 보통 상악은 치아가 없어도 비교적 잘 쓰십니다. 하지만 하악의 경우 잡아주는 치아가 없으면 거의 잘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흡착 틀니, 석션 덴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뼈와 잇몸은 저렇게 생겼고요. 잇몸은 다시 움직이지 않는 잇몸과 움직이는 잇몸으로 나뉩니다. 틀니가 움직이는 잇몸에 위치할 수 있어야 흡착 틀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이대로는 흡착 틀니가 잘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 왜일까요? 저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위를 토러스라고 합니다. 틀니의 저 부위가 움직이는 잇몸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틀니는 꼈다 뺐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밑부분이 넓어야 합니다. 왼쪽이 일반적인 뼈와 잇몸 모양이고요. 이때의 틀니의 착탈 방향은 저렇습니다. 토러스가 있는 뼈와 잇몸 모양에서요. 만약 틀니를 튀어나온 뼈와 잇몸에 맞게 만들었다고 하면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 틀니를 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틀니를 제대로 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 토러스 부위를 제거해서 일반적인 뼈 모양으로 만드는 수술, 이게 첫 번째고요. 아니면 흡착 틀니 대신 임플란트 틀니를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치과에서는 토러스 제거하는 수술 동영상이 없어서 당국대 치주과에 계시는 박정철 교수님 수술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저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링구얼 토루스를 로우스피드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는 오스텍토미 술식이 되겠습니다. 자, 인시전은 대부분 점막에다 그으시면 나중에 수치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각화치인을 찾아서 각화치인 상에다가 인시전을 그어주시는 게 좋겠죠. 링구얼뿐만 아니라 협측에도 토루스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버티컬 인시전을 2개를 그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자, 저는 이제 로우 스피드에다가 피셔버를 달아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이 스피드가 물론 빠르긴 한데요. 이 혹시라도 엠피세마가 생길까봐 좀 겁이 나서 조금 느리고 이렇게 돌돌돌돌 소리도 좀 요란하긴 하지만 로우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합니다. 토로스의 가장 아랫부분 넓은 부분 상에 제가 삭제하고 싶은 라인을 따라서 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로 커팅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발치용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그시 힘을 주시면은 그린스틱 프랙처와 함께 이 덩어리가 떨어져 나옵니다. 요걸 이제 다 제거하시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좀 덩어리로 제거하시고 나면 훨씬 편하게 본 쉐이빙 다듬으실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토로스 하방에 엘리베이터를 깊이 넣습니다. 혹시라도 버가 연조직에 닿게 되면은 연조직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링구얼 아터리나 링구얼 러브를 건드림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버가 있는 부위 하방으로 엘리베이터를 동일하게 이동을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합니다. 즉시 플랩을 저렇게 닫아가지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촉지를 하면서 뾰족한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죠. 조금만 더 다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브러싱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가볍게 골을 삭제를 시작을 합니다. 실제 수술 시간은 거의 한 5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편집하면서 조금 더 잘려나가긴 했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엘리베이터만 저렇게 잘 넣어주신다면 겁내지 않으시고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과 교수님께서 버칼 쪽에 너무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덴처가 눌린다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쉐이빙을 하고 있죠. 링구얼 쪽 토로스 할 때랑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실 겁니다. 링구얼 쪽에서는 코티칼 본이 두꺼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라도 블리딩이 없었죠. 근데 버컬 쪽은 캔슬러스 본이 노출되면서 이 자른 부위에 블리딩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본 쉐이빙을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수철을 진행을 합니다. 광범위한 인시전 부위의 수철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쵸, 인터럽티드 수처가 아닌 컨티뉴어스 수처입니다. 근데 이제 컨티뉴어스 수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게 약간 대각선으로 벡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컨티뉴어스 락킹 수처를 선호하죠. 저렇게 이제 인시전을 긋고 니들을 인게이지 한 다음에 니들 홀더가 들어갈 때 룹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빼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락킹이 걸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니들을 또 다시 관통을 시켜야 됩니다. 복잡하고 번거롭죠. 그래서 버컬에서 링구얼로 인게이지를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니들 홀더의 위치를 바꿔서 룹 안쪽에서 밖으로 빼주시면은 아주 손쉽게 정말 빠르게 락킹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2배속으로 들었기 때문에 빠른 거죠. 제가 실제로 저렇게 빨리 하진 않습니다. 저렇게 빨리 하면 참 편하겠죠. 자, 저렇게 해서 컨티뉴어스 락킹 수처를 진행을 하고요. 불안하시면 중간중간 한 번씩 매듭을 주셔서 컨티뉴어스 락킹 앤드 시큐어드 수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컨티뉴어스 락킹으로 마무리 할 거예요. 자, 이제 텐션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헐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텐션을 당겨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룹을 이용을 해서 이 서지컬 낫을 체결을 해주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컨티뉴어스 락킹 수처가 마무리되죠. 자, 나머지는 한꺼번에 컷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오스테오 플라스티 내지는 오스텍토미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토로스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보실 건데요. 겁내지 마시고 간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러스를 제거하면 튀어나온 잇몸과 뼈가 없어지고요. 그러면 흡착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환자분의 경우 저 수술 말고 임플란트 틀니를 원하셨습니다. 하악의 경우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고요. 보시면 틀니와 임플란트 연결 부위가 보입니다. 이렇게 딱 다 들어가면 탁 눌러야 돼요. 그래 지금 들어가는 느낌 나지? 어머니 선생님 그거 한번 빼는 거 한 번만 네. 보여주세요. 아니 그냥 흔드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드릴게요. 자, 완전히 딱 들어갔다 생각하면 탁 누르셔야 돼요. 느낌 나죠? 느낌 들어가. 났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틀니도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틀니는 거의 100% 아픕니다. 틀니가 안 아프려는 전제 조건은 틀니가 안 움직여야 합니다.